가격 설명력이 높은 그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요소들을 밸류에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주가가 차량 인도량에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차량 인도량에 넣는 거가 맞고, 근데 FSD도 움직이면 이걸 넣는 게 맞죠. 그래서 로보택시 이슈로도 갔다면 그걸 이제 넣기 시작을 해야 될 거고요. AI 로봇으로 또 움직이면 그것도 넣기 시작을 해야 되고, 좋은 밸류는 주가를 움직이는 요소들을 다 반영한 밸류가 좋은 밸류입니다. 그런데 JP 모건 밸류는 이런 게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오늘은 최부심이 아니고 최주심을 할 겁니다. 최상학의 주식심부름센터. 네, 주식심부름센터를 할 건데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해지겠죠? 아마도? 오늘부터는 그냥 그동안 간단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 저에 대해서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애널리스트를 오래 했고, 애널리스트는 많은 분들이 뭐 산업 분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가격 분석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격 분석을 하는 거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일단은 제목부터 첫 번째는 테슬라를 좀 잡았는데, 왜냐하면은 이 테슬라라는 회사가 어쨌든 가장 많이 알려진 미국 빅테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사람마다 여러 생각들이 있는데 그 갭이 되게 넓은 회사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주심은 매수 매도 추천을 하는 그런 영상은 아닙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신의 성실하게 작성을 했지만은 자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오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거에 대한 그런 성과의 근거로 이제 절대 이 영상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컴플라이언스를 이제 안내하겠습니다. 투자라는 거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투자는 자기가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본시장법에서 존재하는 투자이고요. 그래서 남 얘기 듣고 샀다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쉽게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투자라는 거는 원금 손실 리스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파생 그리고 원금 초과 손실을 갖고 있고요. 투자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를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유튜브를 보면서 투자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채널도 지금 보면 안 되는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투자에 참고로 활용하셔야지 본인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핵심 그걸로 하시면은 안 되고,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도 참고 정도로 들으라는 첫 번째 시간이니까 제가 컴플라이언스 노트를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테슬라를 하게 된 거는 지난주에 JP모건에서 테슬라 목표가를 135불에서 130불로 내렸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이 애널리스트가 되게 목리가 있는 애널리스트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35불인 것도 저라면 창피해가지고 그냥 접시물에 코 박고 죽을 것 같은데, 이거를 130으로 내리는 그 곤조, 그걸 보면서 JP모건의 테슬라 목표가를 뽑아낸 애널리스트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대단한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대단하냐면은 귀 막고 눈 막은 게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실제 보고서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핵심 내용은 이런 겁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비중 축소. 현재 테슬라 주가는 400불이 넘습니다. 근데 135불에서 130으로 낮췄다는 거는 마이너스 70% 해야지 적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방식은 복잡해요. 뭐 DCF에다가 P 밸런스에다가 EV EBITDA 썼다가 PSR을 써가지고 이걸 심지어 또 5대5로 믹스했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쓰여져 있지만은 원문은 영어로 쓰여져 있죠. 그중에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밸류에이션 얘기를 하면은 고루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나, 그게 맞냐, 밸류 다 틀리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여러분들이 좋은 밸류에이션을 아직 보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냥 200년 전에 만들어졌던, 근대적으로 보면은 약 한 90년 전쯤에 만들어졌던 1930년대 초반부터 만들어졌던 그런 밸류에이션 이론들을 지금에도 그대로 전용하기 때문에 요즘처럼 테크, 서비스, 막 꿈에 투자하는 이런 기업들의 과거 제조업 기반 밸류를 들이대니까 맞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나쁜 밸류만 보시는 게 일반적이어가지고 밸류라는 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오늘 어떤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통상 12개월이나 24개월 후 그 상태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한국에서 번역된 용어가 뭐냐면은 가치평가라고 번역이 되잖아요. 마치 그럼 가치평가라고 번역이 되면은 지금 가치가 A가 예를 들면 100인데 가격이 130이다. 그러면은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가치가 거꾸로 130인데 가격이 100이면 싸다 이렇게 얘기할 것처럼 하시지만은, 그러면 가치랑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밸류에이션은 가치를 측정하는 것처럼 해석이 되는데, 실제로는 현대 경제학 이론은 한계 효용 이론을 도입한 순간부터 가격이 가치입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은 늘 시장 가치인데, 밸류에이션은 현재 가격이 아니라 미래의 가격을 예상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어쨌든
미래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가격에 대한 설명력이 높아야 돼요. 근본적으로 좋은 밸류에이션이라는 건요. 그러면은 가격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현재 가격이 시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가 가격으로 기표가 되고 있다 한다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건데 그거를 잘 설명하는 게 좋은 밸류에이션입니다. 그 얘기는 JP 모건 밸류는 이미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면 400불의 시장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주가를 135불이나 130불로 제시를 한다는 거는 시장 가격 설명력이 극도로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미 틀린 밸류에이션 방법론입니다. 밸류에이션 방법론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튼 어쨌든 그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했겠죠. 그러나 좋은 밸류에이션이 무엇인가 그런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가라는 건 이런 겁니다. 아파트도 똑같지만 주가를 움직이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핵심 요소를 키 팩터라고 해요. 이게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반도체 주가는 언제 올라가냐면 메모리 가격이 떴을 때 올라가요. 메모리 가격은 메모리 수요가 올라갔을 때 올라가죠. 메모리 수요가 올라가고 메모리 가격이 뜨면은 반도체 주가도 올라가요. 자동차 회사는 언제 주가가 뜨냐면은 자동차는 차량을 많이 팔면 올라가요. 차량을 많이 판다는 건 차량 수요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차량이 많이 팔렸으면 실적이 좋아질 거를 예상을 하고 많이 올라가요. 테슬라를 자동차 기업으로 보게 되면은 연간 약 200만 원 정도 파는데 아주 자세하게 볼 게 없습니다. 연간 한 200만 원 정도 팔고 그렇게 해서는 자동차 판매 기업이니까 영업이익률은 약 10% 정도 됩니다. 24년 실적으로는 순이익이 아마 8비 정도 되고요. 올해 아마 한 11비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시총이 1.2, 1.3 트릴리언이니까 이게 PER 기준은 100배거든요. 그럼 PER 100배면은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나쁜 밸류에이션입니다. 차량 판매 기업으로 보고 DCF를 하든 뭐 EV, EBITDA라든 PSR을, PEGR을 뭐 상관없이 어쨌든 밸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지표를 넣고 밸류하는 건 이런 건데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테슬라가 한 410불에서 370불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요 1월 2일, 1월 3일 요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 왜 내려갔냐면 주가가 4분기 테슬라의 그 차량 인도량이 한 51만 대가 컨센인데 49만 6천 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인도량이 살짝 미스를 했죠. 그랬더니 주가가 빠졌어요. 되게 직관적인 거죠. 결국 테슬라도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차량을 생각한 것보다 덜 인도하면은 하락을 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인도를 하면은 상승을 해요. 자동차 회사는 당연하죠. 그런데 다른 날 주가가 막 오르고 내린 날이 있잖아요. 그럼 이날도 자동차 인도량 때문에 움직였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 더 길게 보면은요. 이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난 1년 동안 번 거고 빨간 선, 요 밑에 빨간 선 200불, 여기가 400불인데 요 구간부터 튀기 시작하거든요. 한 220, 230 하다가 이제 갑자기 튀기 시작해서 막 470 갔다 내려왔는데 요 급격하게 튄 요 화살표 부분 이때 뭐가 있었냐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 테슬라가 튀었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된 거랑 테슬라가 튀었다는 거는 테슬라의 주가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 반영이 된다는 건데 그건 다 아시겠지만 로이터에서 뭐 대놓고 얘기했는데 테슬라가 올랐죠. 테슬라 gains only fourth. 트럼프의 팀이 Planning Federal Self-Driving Vehicle Regulations니까 연방의 자율규제 규정에 대해 가지고 약간 완화해 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테슬라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현재 테슬라 주가는 인도량으로도 움직이지만은 자율주행으로도 움직여요.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도 움직여요. 그 얘기는 자율주행이 주가를 스윙하는 키 팩터라는 거고 테슬라 밸류에는 자율주행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움직이지 않는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밸류를 넣을 필요가 없죠. 근데 가격이 움직이는데 이 이슈 때문에 움직인다면은 그거를 써서 밸류에이션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고집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격 설명력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뭐 23년 자료든 24년 자료든 뭘 보더라도 23년 일단 골사 뭐 JPM의 반대쪽에 골삭이 있다 하면은 골삭에서는 2030년대에 매출이 한 75비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추정해 봤는데 안 나올 건 없죠. 그러면은 매출 기준 75비면은 PSR을 쓰든 아니면 순이익을 쓰든 뭐 한 몇백 비 정도의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자율주행에 대한 가치는 추정 기관 사람마다 다르지만요. 자율주행이란 이슈가 주가를 움직이고 있다면은 자율주행을 밸류에 넣어야 된다. 이게 코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테슬라는 테슬라 밸류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은 자동차 판매 기업으로서의 테슬라, 오토 부분으로서의 테슬라가 있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 부분으로서의 테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로보택시도 있고 요즘은 봇도 있죠. 테슬라 휴머노이드 봇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미래 등등 주가를 움직일 만한 그런 이슈가 생기면 그거는 밸류에 넣어야지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수년 내에 상당 현금으로는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데 오늘은 다 넣기보다는 두 개만 넣어볼게요. 자동차 부분이랑 풀 셀프 드라이빙만 넣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요소가 많죠. 첫 번째 자동차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도 직접 여러분이 다 하셔도 되지만은 결국 200만 대 팔던 회사가 뭐 300만 대, 400만 대 이렇게 장기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거에 기반해 가지고 실적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베스팅닷컴 같은 데를 보면은 장기 실적에 대해서 러플리 보여주고 있는데 24년 말에 8.7B이면은 올해 한 12B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통상 약 12개월이나 24개월 후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12개월 후에는 150B, 24개월 후에는 190B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고 19B 정도가 되는 건데 이러면은 19B를 하게 되면 30배 곱하면 600빌리언이고 15B를 하면은 30배 곱하면은 450B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얼마라고요? 테슬라 시총은 1200빌리언이에요. 1.2 트릴리언이니까요. 1200빌리언에서 한 400에서 600 부분은 자동차로 지금 프라이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만 놓고 봤을 때는 테슬라가 400빌리언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 주가가 130불이에요. 그래서 JP 모건의 밸류는 자동차만 봤다. 자동차만 보면은 얘는 한 400B 가는 게 맞고 지금 1.2 트릴리언이니까 얘는 한 70% 빠져야 된다. 그러면 400B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근데 시장 전체가 이 회사를 400B로 보는 게 아니라 1.2T로 본다는 거는 800빌리언 어치의 어떤 다른 밸류가 존재한다는 거고 이 800빌리언 어치의 시장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SD를 포함한 다른 사업 부분 가치거든요. 다른 사업 부분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골삭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보죠. 골삭이 2030년에 매출 75B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추정이 다 기준마다 다르지만 자가 얼마나 팔릴지, 자율주행 서비스 단가가 얼마일지, 그거를 도입할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일지, 이걸 또 외부에 팔지, 테슬라만 할지 등등에 따라 가지고 되게 변주가 커지지만은 일단 골삭이 75B 썼죠. 그 다음에 70% 영익을 넣어볼게요. 70% 영익을 왜 넣냐면은 애플의 소프트웨어 마진이 이 정도 되걸랑요. 그럼 70% 50단비에 순이익은 이거에 0.8을 곱해가지고 한 42B 정도 되겠네요. 그럼 순이익 42B가 나오는 그 사업 부문의 시장 멀티플 30배를 곱하면은 1260B. 뭐 20배를 곱하면은 800B. 40B가 너무 크다. 그럼 70%가 아니고 뭐 50%다. 그러면 다르겠지만 즉 이것도 600에서 뭐 한 1800B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2030년 명목 금액입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는 결국 어떤 밸류를 갖게 되냐면은 앞서서 19B에 30배에서 자동차에서 600B, FSD는 1200B 합쳐서 한 1.8T 1800B가 되게 되는 건데요. 이게 정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여기 있는 수치들만 다르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다음 여기에 로보택시 넣고 AI 휴머노이드 본 넣고 등등등 막 넣으면서 각자 숫자들을 좀 더해가지고 계략적으로 요 정도 아주 정밀하진 않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이 1.2T니까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410불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030년에 1.8T가 명목 금액으로 된다 하면은 현재 1.3T입니다. 그러면은 1.3T인 가격이 5년에 걸쳐서 1.8로 갔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6.4% 정도 돼요. 연평균 6.4%씩 5년 누적으로 상승하면은 1.3에서 1.8T가 됩니다. 그럼 시장 기대 수익률 10%보다 낮죠. 근데 어떤 사람은 미래에 있는 로보택시나 FSD나 이런 거에 대한 밸류를 훨씬 더 크게 줬겠죠. 훨씬 더 크게 준 사람들 입장에서는 2030년에 1.8T 기업이 아니라 누구는 이게 생각마다 다르지만 누구는 4.8T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1.8T 기대하는 사람들한테는 연 6.4% 가는 건데요. 보세요. 만약에 4.8T를 간다 하면은 이때는 연간 29.5%씩 올라가게 되고요. 연간 29.5%씩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거는 주식 시장 전체보다도 좋은 성과인 거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1.8T 정도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목표가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은 매도를 하는 거고요. 4.8T 정도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수를 하고 이 사람들의 비중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위냐 아래냐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의 FSD가 생각보다 별게 아니고 볼품없고 생각만큼 매출이 안 일어날 것 같고 돈을 별로 안 벌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미래 터미널 가치가 좀 낮아지면서
크게 그냥 매도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고, 거꾸로 미래에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수치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 연평균 성장률이 좋으니까 이거를 매수하게 되거든요.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시장에서 서로 사고파는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서 가격이 자연스럽게 오르고 내리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이 400불 정도 되는 테슬라의 가격에는 이런 시장 이해 당사자들 간의 여러 가지 생각의 편차가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밸류라는 거는 밸류를 목표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목표가가 기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에서의 목표가라는 거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목표가가 달라요. 그래서 그 목표가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사고팔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똑같고 하이닉스 똑같고 엔비디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목표가가 달라요. 그 목표가 다른 걸 가지고 서로 사고팔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설명하는 방법론, 그 설명하는 방법론은 정답이 존재하죠. 가격 설명액이 높은 그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요소들을 밸류에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주가가 차량 인도량에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차량 인도량에 넣는 거가 맞고, 근데 FSD도 움직이면 이걸 넣는 게 맞죠. 그래서 로보택시 이슈로도 갔다면 그걸 이제 넣기 시작을 해야 될 거고요. AI 로봇으로 또 움직이면 그것도 넣기 시작을 해야 되고, 좋은 밸류는 주가를 움직이는 요소들을 다 반영한 밸류가 좋은 밸류입니다. 그런데 JP 모건 밸류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기 2년만 놓고 보자면은 오토 부분만 좀 크게 존재하고, 오토 부분에 대한 기대값을 많이 반영을 했고, 그러니까 현 주가 대비 70% 하락 가격을 제시를 하는 거죠. 지금 주가를 예를 들면 테슬라가 400불인데 이거 목표가를 갑자기 뭐 4,000불로 제시한다거나 100불로 제시한다거나 하면은 튈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현재 만들어진 가격을 설명하는 좋은 밸류가 될 수는 없어요. 오직 튈 뿐입니다. 지금 현재 이미 시장 가격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여러 생각하는 가치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결국 회사가 현재의 그 가격이 만들어내고 있는 컨센서스보다 지금 이런저런 생각이 있으니까 400불 때 팽팽하겠죠? 근데 이거보다 12개월 후에 더 앞서갈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그 향후 올라가는 거고요. 12개월 후에 이거보다는 좀 더 내려올 것 같다 생각했을 때 주가가 하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밸류는 오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2개월 후의 상태를 얘기하게 되는 거고, 200불대에서 400불대로 올라간 거는 트럼프 전에는 FSD에 대해서 규정이 되게 셀 줄 알았는데, 트럼프 이후에는 FSD에 대해서 규제를 좀 완화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12개월 후에 미래를 좀 더 좋게 봤기 때문에 200불대에서 400불대까지 크게 치고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요 가격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이 밸류에이션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공부를 할 때는요, 많은 분들이 그 산업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는데요, 산업을 되게 중요하게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이 아무리 산업을 공부한다라도 실제 FSD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든가 그거를 현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공부를 잘 하기도 쉽지 않고, 거꾸로 또 그 부분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자동차 제조나 자동차 유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많은 회사들이 있으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전문성을 갖기는 또 어렵고요. 결국 투자를 할 때 우리는 뭐냐면은, 아파트 투자도 되게 비슷한데 건설업이랑 재료공학이랑 막 건설 시공공학이랑 건축 관련 법이랑 이런 걸 다 알아야만이 집을 잘 사고 파는 게 아닌 것처럼 가격에 대한 스터디가 되게 필요하고요. 시장에서 움직이는 가격 결정 메커니즘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건 부동산도 그렇고 개별 기업들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그 가격을 좀 어떤 변수를 넣어서 잘 설명했을 때 우리가 좋은 밸류라고 한다.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첫 번째 시간이어서 제가 오늘 조금 길게 얘기했는데 댓글로 여러분이 그 엔간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미국 기업이나 한국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많고, 주식 투자자들이 이제 뭐 다 1000만 명을 넘어서기 시작했고, 미국 주식 투자자도 1000만 명을 넘어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웬간한 기업들에 대해서 산업 스터디는 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산업 스터디가 아니라 이제 주가 스터디, 주가를 어떻게 밸류를 하고 이거가 앞으로 12개월, 24개월 후에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가격 연구는 저희가 최주심이니까, 주식 심부름이니까 댓글에 막 이런 기업을 막 소개하면서 이런 기업 알아봐 달라, 아니면은 막 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근거까지 얘기하면은 제가 보면서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특히 이런 밸류에이션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제 밸류에이션 기술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응용해가지고 우리 채널에 녹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최주심, 이제 최부심이 아니야. 최주심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스케줄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할 것 같고요. 많아지면은
뭐 채널을 새로 파든가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2번 이상 업로드를 하든가 아니면 뭐 이게 인기가 있으면은 계속 할 건데 인기가 없으면은 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